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남해안 관문공항 유치가 제시됐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해양 관광 거점 조성과 통합 관광 브랜드 구축도 논의됐습니다. 여수에서 고흥간 연륙 연도교 개통을 앞두고 고흥군이 관광객 유치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관광 자원과 관광객 수용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성공적인 관광객 유치의 걸림돌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전어가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어가 제철을 맞고도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두고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수시와 의회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과학관 건립 부지 제공과 관련해서도 책임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과 하동, 남해 등 영호남, 경계 9개 시군을 아우르는 남중권 지역에 제2국제공항을 유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순천에서 열리고 있는 균형발전 박람회의 주요 테마로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남중권 관광벨트 구축 계획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이번 박람회에서 관심을 모은 건 남해안 남중권.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제2관문공항의 남중권 유치 세미나가 열린 겁니다. 영호남을 포괄 하는 제2관문공항의 남중권 유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호남 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제2관문공항 유치에 물꼬를 열었습니다. 남중권 개발의 가장 핵심은 제2국제공항을 남중권에 유치함으로써 남중권의 획기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해양관광 거점 조성과 컨텐츠 개발, 남해안권 통합관광 브랜드 구축이 논의됐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남중권 도시 간 연계 협력 전략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벨트의 반영 필요성도 부각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준이 되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검토해 볼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정책 박람회로 알려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 남중권 관문공항과 관광벨트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한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완석 시의장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부지 제공과 관련한 논란 때문에 기상청과 기재부가 11억 원의 내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서완석 의장도 오늘 본회의 발언에서 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 예산 편성 시점까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권 시장은 시의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부지가 협소하거나 시일이 오래 걸려 어렵다며 현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서 의장은 시장이 혈세를 아끼려는 노력은 않고 기재부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광양항 발전 전략을 담은 최종 보고서의 윤곽이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오늘 여수 광양항만공사에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배후부지 확충과 기반시설 구축, 자동화부수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국무총리실로부터 광양항 발전 전략 수정을 통보받고 지금까지 4차례 열렸으며 결과는 다음 달 총리실에 다시 보고됩니다. 올해 말 여수에서 고흥간 연륙 연도교의 개통을 앞두고 고흥군이 관광객 활성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관광 자원과 수용 시설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화양에서 고흥 영남으로 이어지는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 사업.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고흥군이 관광 수용 대세 점검과 함께 관광객 유입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흥으로 이어지는 육로의 다변화로 방문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흥군은 내년을 고흥 방문의 해로 정하고 전략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팸투어, 시티투어 등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고흥 여수 연륙교 개통 기념 마라톤 대회와 남열 해돋이 둘레길 조성,
짚트랙 조성 등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 콘텐츠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의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과 숙박, 대중교통 등 수용 태세도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내년이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2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50만 정도 추계를 하는데요. 내년에는 한 20% 가까이 늘려서 6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삼고 거기에 맞춰서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벽은 높습니다. 공군의 관광 자원은 소록도와 우주센터 등 아직도 크게 열악한 수준입니다. 숙박시설도 농어촌 민박과 모텔이 대부분이고 관광 펜션 5곳 외에 호텔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관광 자원과 관광객 수용 시설 때문에 공이 그저 스치는 관광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여수 공관 연륙 연도교의 개통,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이 여수시와 LH가 추진하는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 계획의 철회와 협약 파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2013년부터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돼 오던 곳에 여수시가 갑자기 LH와 민간 임대주택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시 당국의 소통 부재와 성급함을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시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검은모래 해변을 활용한 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원하고 있다며 도시 개발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집을 나간 며느리가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 바로 전어구이죠. 가을로 접어드는 지금이 딱 제철인데요. 네, 그런데 올해는 전어가 눈에 띄게 줄고 또 비싸져서 사 먹기 어렵다는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몇 년 새 수온 변화 등으로 차츰 전어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태풍이 자주 몰아치면서 조업을 배들이 많이 못 나가서 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맛이 좋다고 해 이름 붙여진 전어. 특히 살이 오르는 가을철이 제철입니다. 그런데도 전남 동부권의 주요 전어 산지인 광양 해안은 어느 때보다 한적합니다. 매년 전어 축제가 열리는 광양 망덕포구입니다. 전어철인데도 배들이 조업을 나가지 않고 정박해 있습니다. 30년간 전어를 잡았다는 어민은 올해 유독 전어가 잡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배 연료값도 충당하기 어려워 조업을 포기할 정도라고 털어놓습니다. 고기가 없으니까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고기가 전혀 없어요. 전어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통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22일까지 전어의 평균 도매가는 1kg당 16,000원 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1.7배 비쌉니다. 수온 변화로 전어가 해역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가을에 태풍이 잇따르면서 조업 일수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매 가격이 크게 올라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 한 횟집은 이번 달 전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어획량이 너무 안 나오니까 제대로 손님한테 대접을 못 해요. 끊겼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니까. 가을을 대표하는 전어가 제철을 맞고도 자취를 감추면서 당분간 전어를 싼 값에 맛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의 일부 학교들이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물품을 쓰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마지막 날 쟁점을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보다는 주차장에 가깝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는 운동장 옆 펜스 때문에 더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도로 폭이 좁거나 심한 경사, 좁은 교문 때문에 전남의 16개 초중고교는 대형 소방 펌프차를 비롯한 소방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다리차라든가 물탱크차 이것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조기에 그 처방차 진입할 수 있도록. 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쓰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학교에 구비된 빔 프로젝터의 48%가 일본 제품인데 이 중 11%는 전범 기업이 만든 겁니다. 악기, 카메라, 캠코더, 복사기 등 전남의 학교 현장이 보유한 전범 기업 제품이 모두 5,200여 개, 69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가급적이면 그 284개 전범 기업에서 생산한 그러한 물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큰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는 소파블록 등의 항만시설도 일본 기술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 등 일본의 경제보복을 염두에 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파도를 막는 소파블록들이 일본 특허 제품으로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전면 항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파블록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수부 방침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낙도 지역 구급 차량 추가 배치와 응급 환자 수송 계류장 확대, 일제강점기 전남 지역 강제징용 피해자 구술 기록 사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도의회 민병대 의원이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과 함께 전남 동부권역 응급 의료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장 내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이 표류하고 있다며 2022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를 위해 건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남 동부 지역은 여수 국가산단과 함께 도서 지역이 산재해 있어 응급의료 수요가 크다며 응급의료 체계를 시급히 갖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의 인조 대리석 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동과 제조 설비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인조 대리석을 제조하던 도중 건조기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관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2%가 연수원 유치에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교육, 연수 필요성과 함께 접근성 향상과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연수 기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영호남 9개 도시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연수원 설립에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에 국비 400억 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간을 정해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등 4가지 평가 기준을 만들어 하위 20%에 속할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기명 설문조사 방식의 다면평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여당 소속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막판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을 찾는 관광객 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노후 관광지에 새로운 콘텐츠를 담아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관광객 수는 5,073만여 명으로 2017년 5,079만여 명에 비해 0.1%인 5만 5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여수와 순천이 10% 안팎 감소하고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온 담양과 곡성을 찾은 관광객이 1년 새 각각 66만여 명과 22만여 명 줄어 노후 관광지를 재생시키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항 인근 도로 보수공사에 친환경 재활용 자재가 사용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항만업계 최초로 100% 친환경 자재인 순환 아스콘을 사용해 항만 내부 도로와 부두 진입도로의 보수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 인근 도로는 트레일러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아 도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